제가 사과 농사를 시작하고 처음 몇 년 동안은 비대제를 살포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과일에 비대제를 살포하는 것을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그 시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 약재가 비대제인 포미나입니다. 농협 케미컬에서 수입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비대제 하면은 가장 유명하고 대표적인 게 포미나지요. 상당히 비쌉니다. 비대제를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그동안 금기시되어 왔던 게 사실입니다. 사과 농사를 지으면서 비대제를 살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드러내놓고 비대제를 살포했다고 말하지는 않아요. 비대제 살포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인식하기 때문이지요. 오늘은 비대제의 진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비대제는 사과 조생종과 중생종에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후지는 비대 효과가 있다는 분들도 있고 없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후지도 비대제를 살포하면 초기 비대 효과는 확실히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비대제를 살포한 과일과 살포하지 않은 과일의 크기가 비슷해져요. 그러면은 포미나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포미나의 주성분은 지베렐린 1.8%, 6BA 1.8%입니다. 6BA는 6벤질 아미노퓨린의 약자입니다. 살포량은 얼마냐 하면은 10R, 그러니까 300평이에요. 300평당 150cc를 살포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500L SS기 한 차로 약 500평 정도 살포하거든요. 300평당 150cc니까 100평당 50cc지요. 그러면은 500평이면 250cc를 넣어서 살포하면 됩니다. 이거 한 병이 500cc이기 때문에 500L SS기 한 차에 폼이나 반 병을 넣어서 살포하시면 됩니다. 뭐 어떤 분들은 좀 더 넣기도 해요. 3분의 2병을 넣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 병은 좀 많은 것 같아요. 비싸기도 비싸고요. 이 약이 워낙 비싼 약재입니다. 살포 시기는 언제냐? 중심화 만개시 1차 살포합니다. 그리고 2차 살포를 하는데 1차 살포를 하고 5일에서 7일 경과 후에 2차 살포를 하면 됩니다. 비대제를 살포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비대 효과만 있는 게 아닙니다. 포미나를 살포하면 동록 방지 효과가 있어요. 여기에 설명을 읽어보면 스가루의 동록 방지 효과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후지에도 동록 방지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포미나의 효과 중 하나는 이 약재를 살포하면 정형과 비율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후지 품종은 정형과 비율이 낮은 품종입니다. 삐딱사과가 많아요. 제가 후지를 심어놓고 처음에 생산을 해보니까요, 삐딱한 사과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정형과 비율이 낮으니까 상품성이 그만큼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포미나를 살포하면 정형과 비율이 높아집니다. 저도 솔직히 후지에는 이 비대제가 비대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비대제 살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비대 효과보다는 동록 방지나 정형과 생산을 늘리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포미나의 주성분인 지베렐린이 있어요. 이 지베렐린은 세포 신장과 세포 분열을 촉진하는 물질이고 개화를 촉진하는 물질입니다. 그리고 종자의 씨어 발화를 촉진해요. 그리고 이 물질은 동록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포도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이 지베렐린을 살포를 하거든요. 포도농사를 지을 때 지베렐린을 살포하면 씨 없는 포도를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포미나의 주성분 중 하나인 6BA는 합성 사이토키닌이에요. 사이토카이닌이라고도 합니다. 식물 생장 조정 호르몬인데 뿌리에서 많이 생성됩니다. 사이토키닌은 세포 분열을 촉진하는 물질이에요. 그리고 과수나무의 견눈,
자마의 생장을 촉진하는 호르몬입니다. 사과나무에 아상을 넣죠. 뿌리에서 생성된 호르몬인 사이토키닌이 줄기를 따라 올라오다가 자마 위에 아상을 넣어 놓으면 거기에 축적이 돼요. 그러면은 자마가 활성화돼서 눈이 터서 가지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약재가 황금시루입니다. 콩나물 재배할 때 많이 사용하는 황금시루고, 아상을 넣고 황금시루를 살포하면 가지가 잘 나오지요. 저도 아상을 넣고 황금시루를 분무기로 살포를 해줍니다. 이 황금시루의 주성분도 6BA입니다. 그런데 이 황금시루에는 6BA 성분이 아주 적은 양이 들어있어요. 얼마가 들어있느냐? 여기 보면 0.3% 들어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포미나에는 1.8% 들어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황금시루에 들어있는 6BA는 포미나에 들어있는 6BA의 6분의 1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함량이 상당히 적게 들어있습니다. 이번에는 포미나를 살포할 때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포미나는 생장 조정제예요. 다른 농약이나 영양제와 절대로 혼용해서 살포하시면 안 됩니다. 단독으로 살포해야 됩니다. 비가 예보되어 있으면 살포하지 않는 게 좋아요. 포미나를 살포하고 6시간 이내에 비가 오면 약효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포미나는 이른 아침이나 저녁에 살포하는 게 효과가 좋습니다. 그런데 기온이 4도 이하로 떨어질 때는 살포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수정이 불량할 때나 기상이 불량할 때, 그리고 특정 품종에는 종경 비대 차이로 상품성이 떨어지는 과일이 생산될 수 있습니다. 약재 설명서에는 후지하고 쓰가루에 살포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모든 사과 품종에 살포합니다. 홍로에도 포미나를 살포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홍로에 포미나를 살포하면은 홍로 고가 길어지거든요. 종경비대. 그러니까 포미나는 이 고가 길어지는 작용을 해요. 홍로에 살포하면 고가 많이 길어지죠. 그러면 상품성이 상당히 떨어지거든요. 홍로에 포미나를 살포할 때는 한 병을 넣으면 절대로 안 돼요. 반 병도 많아요. 3분의 1병을 넣는 게 좋습니다. 교육 가보면은 교수님들이 홍로에는 3분의 1병만 넣으라고 해요. 홍로에 비대제를 쳐서 2단 상품을 만들면은 이게 고가 길어져요. 그래서 공판장에 가보시면은 후지나 다른 품종은 2단 가격이 3단이나 다른 단보다 훨씬 높아요. 그런데 홍로는 2단 가격이 3단 가격보다 떨어집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 홍로 2단은 과일은 굵은데 모양이 안 좋아요. 그것은 비대제를 살포해서 과일의 고가 길어지고 모양이 좋지 않아서입니다. 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홍로에는 포미나가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까지나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리고 포미나는 수분이나 수정이 잘 안 되는 과원에는 절대로 살포해서는 안 됩니다. 포미나는 만개기에 1차 살포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만개기에 살포하면은 수분이 안 돼도 포미나를 살포하면은 과일이 굵어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씨가 생성이 안 돼도 과일은 굵어진다는 소리예요. 씨 없는 과일이 돼요. 그러면은 이 과일이 수확할 때까지 계속 가느냐? 가지를 않습니다. 6월 달에 돼서 떨어져 버려요. 준 드롭 현상이 나타납니다. 어떤 분들은 준 드롭이 발생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 이유를 몰라요. 그런데 이거는 왜 그러냐? 수정이 안 돼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포미나를 살포할 경우에는 반드시 그 전에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뭘 해야 되느냐? 인공 수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방화 곤충을 투입해서 수분을 시켜서 수정률을 높여야 돼요. 그 과정을 생략하고 포미나를 살포하면은 수정이 안 된 상태에서 과일이 비대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 과일이 다 떨어져 버립니다. 어떤 분들은 비대제가 좋다고 매년 살포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왜 위험하냐면은 여기 포미나의 성분인 지베렐린은 꽃눈 형성을 억제하는 성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매년 살포하면은 꽃눈이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사과가 적게 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비대제를 2, 3년 살포하면은 1년 정도는 쉬어주는 게 좋습니다.
비대제를 애용하는 분들은 해마다 비대제를 살포하거든요. 어떤 분들은 꽃눈이 없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원인이 비대제 살포에 있지 않은지 한 번쯤 되돌아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비대제를 살포하면은 초기에 세포 분열이 왕성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영양분을 계속 흡수하게 되거든요. 사과나무가 영양분을 잘 흡수하기 위해서는 과원에 관수를 잘 해줘야 돼요. 비대제를 살포하지 않아도 사과가 비대되는 초기에는 과원에 물을 주기적으로 공급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비대제를 살포하는 경우에는 물을 더 자주 많이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 오늘은 비대제 살포의 효과 및 살포 요령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